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1454년 초쯤에 전주에서 그 무황을 만나지 않았을까. 빠르면은 53년 12월. 근데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뭐 하루 이틀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53년 말이나 54년 초 이때 아마 무황을 거기서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계유정난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뒤에 조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아는 바를 이제 연촌이 소문 들은 거하고 무황이 조정에서 본 거하고 이런 얘기를 이제 서로 나눴겠죠. 근데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수양대군은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친동생 안평대군을 죽였어요. 형이 친동생을 죽인 거죠. 그러면 거기서 끝일 것이냐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자기가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마 조카도 죽이지 않겠느냐, 친동생을 죽이는 사람이 조카를 못 죽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이제 수양대군은 겉으로 말하기를 자기가 주공처럼 뭐 단종을 잘 그 보필해 가지고 조선을 그 융성하게 만들겠다 약속을 하지만은 이미 권력 장악하려고 동생을 죽인 사람이 그걸 유지하면서 걸림돌이 되는 조카를 살려두겠느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조정 대신들은 다 수양대군 편이 돼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은 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절대 수양대군은 조카를 살려두지 않을 것인데 당신들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대신들의 잘못을 일깨워줄 교훈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잘못 알고 생각하고 있다. 정권 잡으려고 친동생을 죽인 수양대군이 조카를 살려두겠느냐, 당신들 도대체 뭔 생각하느냐. 그래서 목유록에 보면은 영원한 세월 속에서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가르쳐줄 스승이 되리로다. 지금 연촌이 거기서 일편야사를 쓰는 목적이 조정 대신들을 일깨워 주려는 거거든요. 수양대군이 나쁘고 안평대군이 착한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스승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안평대군하고 김종서를 죽이고 권력만 장악했지 단종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조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연천공의 추측에 불과한 거죠. 그러지 않겠느냐지, 그렇게 했지 않느냐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단종은 실권은 없지만해도 왕자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대놓고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 얘기를 대신들을 잘못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1454년 초에 전주에서 일편야사를 저술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일편야사의 내용이 뭐냐? 당시 상황에 맞춰서 저술된 야사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쿠데타로 집권한 수양대군과 항우, 그 당시에 이제 항우는 초나라 해왕이 그 송이를 경자관군 총지휘관으로 해가지고 진나라 함양으로 쳐들어가라고 이제 그 부대를 편성을 해 보냈거든요. 그런데
항우가 그 총지휘관 경자강군을 죽이고 자기가 실권을 가졌죠. 수양대군은 그 김종서를 비롯한 삼정승이 그 이른바 항표전사로 국정농단 하는 걸 잡는다고 그 잡아서 죽이고 자기가 실권을 가졌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김종서를 죽이고 실권을 잡은 수양대군이나 송이를 죽이고 실권을 잡은 항우나 똑같아요. 그 상황이 그때까지 전개된 상황은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종은 허수아비가 됐고 의제도 허수아비가 됐죠. 근데 사실은 단종은 그전에도 허수아비야. 정승들이 그 황표정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애니까 단종은 처음부터 허수아비죠. 이제 그 단종을 허수아비를 조종하는 사람이 정승에서 수양대군으로 바뀌었죠. 의제도 사실은 마찬가지 허수아비예요. 그 회왕이 그 힘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냥 이제 그 정통성, 예?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정통성 때문에 그 자기가 왕으로서 그 역할을 했던 거기 때문에 둘 다 어차피 처음부터 허수아비 비슷했으나 어쨌거나 그 정통성을 부수고 수양대군하고 항우가 정권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은 1454년까지를 놓고 보면은 실제 상황하고 역사적 사건이 완벽하게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읽어봐도 아, 이 얘기가 맞구나. 그러니까 항우를 빗대서 수양대군을 비판하는 글이구나 하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상상이에요. 항우가 결국은 의제를 죽였죠. 자기가 이제 회왕을 의제로 억지로 끄집어 올리고 자기가 초패왕이 됐다가 그 의제를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수양대군도 단종을 상왕으로 올리고 제가 왕이 된 다음에 단종도 죽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자기 친동생 바로 밑에 동생이거든요. 저 밑에 동생도 아니고 그 배다른 동생도 아니고 바로 밑에 동생을 죽였는데 조카를 살려두겠느냐. 그리고 이제 의제를 배 위에서 시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제가 배 위에서 시해를 당했죠. 그걸 이제 항우봉기, 사마천의 사기의 항우봉기를 보면은 이에 사람을 시켜서 의제를 장사에 있는 침현으로 옮기게 했다. 그러니까 수도를 장사 침현으로 수도를 옮기라 했다 이 말이에요. 의제에게 이사를 가라고 자꾸 이제 옮겨가라고 자꾸 제쳐오는데 의제는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조금씩 의제를 배반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실권자가 자꾸 이제 강요를 하는데도 왕이 버투니까 그러는데 이제 자꾸 이제 강요가 압력이 심해지니까 신하들이 자꾸 의제를 배반하기 시작했다. 이에 몰래 형사나온과 임광에게 명을 내려서 강에서 의제를 때려 죽이도록 했다. 여기 보면은 격살지 강중, 그러니까 강 안에서 때려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 안이라는 얘기는 배 위에서 죽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시체를 강물에 던져버린 걸로 이제 조이 일편야사는 묘사가 되어 있는 것 같는데 사기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물속에 던져버린 걸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건 가본데 그 사기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배 위에서 사람을 죽였으면 그 시체를 배에다 싣고 가겠습니까? 뭐 돌이나 이런 걸 먹고 물에다 집어 던져버리겠죠. 그런데 이게 그랬기 때문에 몽유록과 조의제문의 배경이 강사의 강변이 된 거예요. 이 몽유록이 장사 강변을 배경으로 의제시한 얘기를 바탕으로
이 얘기가 전개된다는 것은 이 목유록이 일편야사를 레퍼런스로 쓴 소설이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조의제문에서도 의제를 죽여서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얘기가 적혔다고 말하는 것도 이 조의제문의 레퍼런스가 일편야사이기 때문인 거죠. 역사책에는 없는 침강지어 강 속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말,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 얘기가 바로 일편야사에 적혀 있다는 얘기죠. 사마찬이 사기에는 적혀 있지 않고, 이상을 근거로 저는 일편야사를 연촌이 지었다. 그리고 일편야사를 근거로 목유록과 그 조의제문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지금처럼 전주채 씨들이 저렇게 소극적인 한은 저 생전에는 아마 해결 안 될 것 같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이게 밝혀져서, 저는 그 밝혀질 거라고 봐요. 사필귀정하는 말처럼 반드시 아마 일편야사는 연촌의 저술이고, 그래서 연촌이 그 일편야사를 지어서 그걸 때문에 그 목유록이 나오고 조의제문이 나왔다는 것으로 교과서가 바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초상화 관계를 좀 하겠습니다. 초상화는 처음에 안 하려다가 그 할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주채씨 상고사가 이걸로 끝이니까 이제 끝나는 김에 뒤에 좀 더 붙여서 그 초상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로 끝낼라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그것도 4번이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그 초상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